네, 새 정부 출범 4일차 정도가 되니 지수 상승에는 다소 제한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섹터와 종목들의 움직임 치열한데요. 투자텔미를 통해서 아이디어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출연료 상한제 도입이 실적 개선으로 연결되는 구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고요. 그동안 중국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봤었던 대표적인 섹터가 있는데 과연 중국의 덕을 다시 볼 날이 온 건지 이것도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쥬란의 열풍 속에 제2의 리쥬란이 될 종목까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텔미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한국 드라마의 제작비 상승을 주도해온 넷플릭스가 드디어 배우 출연료 조정에 나섰습니다. 이 상한선을 회당 최대 4억 원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4억이면 여전히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그간 지속적으로 상승해온 출연료에 제동을 걸면서 이 콘텐츠 제작비 절감에 나서겠다라는 방침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콘텐츠 제작비에서 배우 출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했습니다. OTT 도입 이전에는 한국 드라마의 평균 회당 제작비가 3, 4억 원 수준이었는데 넷플릭스가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한 후에는 회당 평균 제작비가 무려 20억 원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스타 배우들이 OTT 플랫폼으로 이동을 하면서 출연료가 급상승을 했기 때문인데요. 넷플릭스에서 최근 인기를 끌었었던 폭삭 소가수다는 제작비가 600억 원이었고 이번에 오는 27일에 공개 예정인 오징어 게임 시즌3는 제작비가 무려 1,000억 원이 투입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작비 급등은 당연히 국내 제작사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넷플릭스 출연료 인상에 제동이 걸리면서 제작사들의 부담은 완화가 되고 콘텐츠 다양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텔레그램에 올라온 코멘트 같이 한번 볼게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콘텐츠리 중앙 등등의 PQCM이 모두 개선이 되면서 시계열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실적으로 돌아서는 게 보일 것이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PQCM이 어떻게 좋아지는지 공부를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먼저 P, 가격 측면에서는 개런티가 낮아져서 제작비가 줄어든다고 해서 단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고요. Q, 수량 측면에서는 동일한 제작 예산으로 더 많은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C, 코스트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작비 절감에 따른 비용 구조 재조정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M, 믹스 개선인데 개런티 절감은 화려한 캐스팅 위주의 과잉 제작 대신에 기획이나 연출 중심의 내실 있는 콘텐츠 비중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모멘텀으로 반응하고 있는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들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최근에 5월 들어서 좀 꾸준하게 반등을 시도했었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 콘텐츠리 중앙, SBS 모두 오늘 제작비 절감으로 실적 개선의 여지가 발생하게 되면서 시장 안에서 상당히 강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 다 두 자릿수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실적 측면에서 숫자가 얼마나 돌아서는지 향후 실적 시즌에서도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동안 중국 때문에 못 갔었던 대표적인 섹터는 바로 석유화학입니다.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으로 가는 섹터에 화장품이나 엔터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이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이 왜 석유화학에게 호재로 작용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국내 석유화학은 수출 비중이 큰 산업이죠. 이 중에서도 중국은 오랫동안 최대 수출국이었고 한때 전체 수출의 50%를 차지했을 만큼 중요한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자국 내 석유화학 공장을 확충을 하면서 점점 수입을 줄였고 한중 관계 경색과 같은 정치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국 석유화학 업체들은 재고가 쌓이고 가격 경쟁에서 밀리면서 실적이 악화가 됐는데 한중 관계가 개선이 되면 당연히 중국 쪽으로 수출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정치적 해빙
분위기도 관련 업종에 지금 기대 심리로 선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랫부분에 보시면요. 그렇다고 해서 리스크가 또 없는 건 아니라고 하네요. 사우디 아람코의 대규모 증설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 문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고 중국의 자급자족 기조가 단기간에 바뀌지 않으면 오늘의 주가 상승은 기대감에 의한 단기 반응일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가 텔레방에 있었습니다. 네, 석유화학 쪽 주가 흐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오늘 역시나 가장 세게 반응하는 종목은 롯데케미칼과 금호석유화학입니다. 각각 9% 그리고 7% 주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대한유화까지 최근에 차트 흐름이 정말 동일하더라고요. 제가 다 돌려보니까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지난 4월부터 꾸준하게 주가가 우상향을 그리면서 반등을 했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3% 넘게 오르며 61,4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세게 반응하고 있는 석유화학 종목들은 앞으로 연속성 있는 주가 흐름이 나와주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의 리쥬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파마리서치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으면서 제2의 리쥬란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는 스킨 뷰스터 리쥬란이 국내 미용 의료 시장 성장과 함께 돌풍을 일으키면서 이제 차세대 스킨 부스터 시장 경쟁이 상당히 이제 뜨거워지는 그 시발점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파마리서치가 단연 선두주자고 증권가에서는 올해 파마리서치의 매출이 무려 5천억 원에 육박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 뒤를 추격하고 있는 게 바로 바임글로벌이 판매하고 있는 주베룩입니다. 주베룩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최근 한 2달 전부터 이 주베룩을 맞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바임글로벌이 판매하고 있는 이 주베룩 같은 경우에는 현재 70개국과 수출 계약을 맺고 있고 태국이나 싱가포르 등과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LNC 바이오가 있습니다. 휴메딕스와 함께 엘라비의 리토를 출시를 했는데 스캔 부스터 시장에서 처음으로 무세포 동종 진피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LNC 바이오의 주가가 오늘 상당히 강한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휴젤도 잘 아시다시피 스킨 뷰스터 이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최근에 국내 증시에 성공적으로 상장한 바이오 비주도 관련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가는 나홀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 3%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40만 원대 얘기를 할 때 앞자리가 언제 사자로 바뀔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신고가를 경신한 데 이어서 오늘 재차 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주가는 어느덧 52만 원대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강한 주가 흐름 확인이 되고 있고요. LNC 바이오, 휴메딕스, 휴젤은 차트 돌려보시면 일봉 차트가 아주 패턴이 동일하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가지의 이슈들 모두 전해드렸고요. 이제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화상 전화 연결로 만나볼 시간입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뉴스와 재료를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 네, 조금 전에 그러니까 점심시간쯤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또 시진핑 주석의 통화 소식이 알려졌는데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전 정부하고는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또 올라갈 종목들이 꽤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일단은 통화 내용을 좀 잠깐 보게 되면은 양자 협력 및 다자 조율을 긴밀히 하자라는 내용들, 또 인문교류를 심화해서 상호 이해를 증진하자 등등의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문화교류를 통해서 서로의 어떤 이익에 기여하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결국 이 한한령 해제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지금도 한한령 해제가 된 거라 봐야겠지만 그러한 모멘텀은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통화까지 완료하면서 더욱더 어떤 중국과의 어떤 추가적인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직까지 이제 통화 내용에 있어서 어떤 초청을 한다거나 어떤 정상회담 이런 내용이 나왔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건 안 나왔고요. 다만 이 경주화폐회가 10월 달에 있는데 여기에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까지 기대가 되고 있어서 그렇게 됐을 때 아마 가을쯤에는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중국 관련 기업들이 더 많이 올라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도 관련주를 또 우리가 매수함에 있어서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K문화강국위원회 설치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어떤 문화 교류를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 건데, 지금 이런 이 엔터 사업이라든가 이런 그 콘텐츠 이런 쪽은 사실상 그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큰 시장이 있음에 있어서 좋은 것이고, 그런 중국 시장이 열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이와 관련된 종목 하나를 오늘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한한령 해제를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로 보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봐야 할 종목은 그럼 무엇일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엔터주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는 현재가가 7,080원인 YG 플러스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난 3월 달에도 YG 플러스를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까지도 신고가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최근에 이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이 텐센트가 이 SM에터 지분을 인수했죠. 이런 걸 봤을 때 중국의 K-팝 복귀 신호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이 한국의 이 음악 산업에 복귀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것이라고 이 영국의 또 파이낸셜 타임스가 분석을 했고요. K-팝 그룹은 뭐 콘서트, 브랜드 홍보, 뭐 상품 판매 같은 이런 것들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데 규모의 이 어떤 크기가 의존되죠. 그래서 현재 K-팝의 가장 큰 제약이 이 국내 시장이 작은 것인데 이게 지금 해외 무대에서 활동하다가 중국 시장까지 열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중국 내에서 어떤 뭐 굿즈 판매라든가 상품 판매, 또 음원 유통 이런 것들에 있어서 YG 플러스가 가장 빠른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YG 플러스는 YG 엔터의 음반 투자 유통뿐만이 아니라 하이브의 주요 제작사들과도 연예가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이브의 BTS가 이제 군 복무가 완료가 됐죠. RM하고 B 같은 경우는 오늘 전역을 하고, 지금 진과 제이홉 같은 경우는 뭐 지난 6월과 10월 때 이미 전역을 해서 완전체가 곧 나올 걸로 좀 보여지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이 YG 플러스의 해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한령이 완전히 해제가 돼서 중국 활동이 진행이 될 때, 최소 15에서 35%의 연 이익이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우리가 엔터주도 좋습니다만, 엔터주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IP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아티스트를 창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비용이 들지만은, 이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미 만들어진 아티스트의 어떤 그런 상품들이나 음원을 유통하면서 바로 수익이 창출한 구조이기 때문에, 아까 아마도 이제 이 주가 상승 속도 면에서는 가장 빨리 움직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YG 플러스를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일단 9,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5,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공략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결국에는 뭐 MD 굿즈가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4월 초에 소개해 주셨던 플리토가 오늘 급등을 하면서 목표 주가 23,000원을 넘어섰습니다. 리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매니저님. 일단 목표가 23,000원 넘어서면서 일단 목표가를 35,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좀 해보고요. 지금 최근에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수혜지로 분류가 되면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플리토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만은, 최근에 말씀드렸던 솔트록스라든가 코난 테크노를 다 급등을 했죠. 지금 플리토 같은 경우는 이제 200% 무중까지 이야기 나오면서 급등하고 있어서 목표가를 35,000원으로 좀 높여서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동양철강 같은 경우도 이 대통령이 이제 G7 회의에 참석하는 걸 알려지면서 한자부에서 지금 알래스카 개발 관련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 논의하기 시작하면은 동양철강을 또 급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계속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걸 좀 말씀드리고, 오늘 지금 지주사 금융주가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인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예정이니까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주들 다시 한번 총정리해서 방송할 거니까는, 이런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은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셔가지고요.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정책주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